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택법 나가요. 그래 1순환에서는 주택법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농지법은 2순환제 갑니다. 2순환제. 2순환에 농지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순환제 하는 이 농지법 가지고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도록 일단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2순환 했던 것 가지고 농지법은 시험장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3순환 때는 그냥 1시간 정도 해서 농지법 마무리 지을 겁니다. 찍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일단 주택법 갑니다. 주택법. 주택법은 7문제가 나오는데 7문제가 나오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보다도 주택법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택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건축법을 좀 건축법 하는 것만큼만 주택법을 해주시면 이거 주택법이 굉장히 쉬워요. 다 맞춥니다. 자, 그래서 7문제가 출제되는데 오늘 7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도록 강의를 합니다. 오늘 거 가지고 4문제가 맞추습니다. 그 동영상 1년 내내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 삭제되지 않으니까 입증에 보일 거예요. 제가 오늘 하는 것 가지고 4문제 영역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 갑니다. 7문제 중에서 오늘 강의가 몇 문제 맞추도록 강의해요? 4문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택이 있어. 택이 있잖아. 이게 주택법에서 택이 있잖아. 택이 있잖아. 택도 있는 소리다. 자, 바로 합니다. 730쪽 하겠어요. 용어의 정의. 하얀 분필이 없다냐? 하얀 분필 잘라진 것 가지고는 못 쓰는데 하얀 분필이 없네. 거기 있어요? 아이, 거기를 어떻게 그렇게 알지? 하얀 분필 없어요? 하얀 분필 없구만. 하얀 분필 시키라 그래. 하얀 분필 시키라 그래. 없구만 그래. 자잘한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강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 시장님 저기 뭐야 이따가 하얀 분필 시키라 그래요. 난 분필이 쬐까놓으면 강의 못해. 손이 커가지고 손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 용어의 정리 갑니다. 제가 용어의 정의 중에서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시험 문제인데 여기에서 제가 별표 치고 강조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거기에 주택 나오죠. 주택이란 네모 딱 엮고 별표. 이 정의 잡아야 돼요. 주택 정의. 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쭉 밑으로 한번 그어보는데 구조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이 구조를 뭘로 바꾸냐면 시험 문제 용도로 바꿉니다. 큰일 나요. 용도로 바꾸면 안 돼요. 구조예요, 용도요? 구조지? 주택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택이다. 이런 뜻이야. 자,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밑줄 두 줄. 밑에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해서 부속 토지를 말한다까지 밑줄 두 줄 거예요. 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 부속 토지는 항상 들어가야 되니까 건축물의 전부가 되고 부속 토지가 되든지 그리고 건축물의 일부가 되면서 부속 토지가 되어야 됩니다. 건축물의 전부가 되면서 부속 토지가 되는 게 단독주택 좀 생각해보고 건축물의 일부가 되면서 부속 토지가 되는 게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동주택이나 또는 뭐 3층은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1층, 2층이 뭐 상가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나 이렇게 되면 건축물이 일부하고 그 부속 토지가 바로 주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잠깐만. 주택법상 주택은 말이죠. 주택을 갖다가 구조상 분류 들어가는 거예요? 용도상 분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택은
이 건축법상 주택이 있고 주택법상 주택이 있는데 왜 이 건축법상 주택하고 주택법상 주택하고 어떻게 틀리는 건가? 왜 이 주택법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건가? 오늘 설명 잘 드려야 돼요. 왜 주택도 건축물인데 왜 주택법을 만들어 놓게 되느냐? 건축법 적용을 받으면 되는 거지. 오늘 이제 다 궁금증이 여기서 풀리게 될 거니까 오늘 다른 생각하면서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건축법에서 주택이 있고 주택법상 주택이 있는데 건축법에서 주택은 이건 우리가 용도상 분류가 들어갑니다. 용도상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구조상 분류 들어갑니다. 구조상. 주택 용도로 활용을 하면 건축법에서는 일단 주택으로 봐요. 자, 그래서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에 말이죠. 기숙사가 용도상 공동으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이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는 이유가 기숙사가 구조 자체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동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주택법상 주택은 구조상 들어가는 거다, 용도상 들어가는 거다. 주택법상 주택은 구조상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꼭 잡고.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이를 동그라미 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오죠? 단독주택 네모, 공동주택 네모였거나 이렇게 했어요.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여기 한번 봐요. 우리 주택하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주택법상 주택하면 무슨 주택, 무슨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자, 시험 문제 최근에 출제됐어요. 어떤 시험 문제가 떴냐면 주택법령상 주택이라 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주상복합, 이 복합주택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OX, X지. 단독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흔한 공동주택, 주상복합이다 해서 이렇게 쭉 있죠. 주상복합. 우리 여기에도 뭐 펜타포트인가? 저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에?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 아니면 공동 둘 중 하나로 간다니까. 그게 뭐야? 또 주상복합이라 한다. 공동주택으로 간다니까. 둘 중 하나만 해주고 주상복합이라는 말은 없어. 법적 용어가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우리 시험 문제는 법 조문이 출제되는 거지 생활 용어가 출제되는 게 아니야. 이대로 가야 된다고. 이대로 여기서 언급한 대로 해줘야 돼.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 하기 안 하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밑에 구조 분류에서 단독 공동 나오죠? 이건 보면 안 돼. 볼 필요 없고. 자, 오른쪽 갑니다. 작은 분류 나와요. 국민주택 네모 딱 엮고 별표. 국민주택 네모 엮고 별표. 자, 국민주택이란 네모 엮고 국민주택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기 쭉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 밑줄 두 줄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말 빠져버리면 틀려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다. 건설되는 건 자, 주택 짓는 걸 얘기하죠. 개량되는 걸 뭘 개량된다 그래요? 개량되는 건 뭐 하는 걸 개량이라 그래요? 그렇지, 리모델링.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또는 주택이 리모델링이 되고 있다 하면은 일단 국민주택으로 보겠다 하는 내용이죠. 자,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한다. 주거 전용 면적 네모 한번 엮어놓고 1호 동그라미 치고 1세대 동그라미 쳐요. 호라는 것은 단독주택을 세는 셈 단위명사에 해당이 되어지고 자, 세대라는 말은 공동주택을 세는 셈 단위명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네모였고 밑줄 한번 더 그어요. 이게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는 것이죠.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읍 시골이에요. 면지역. 자, 1호 또는 1세당 주거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100제곱미터 이하.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시골에서는 주거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100제곱미터까지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자,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 한다. 국민주택 규모 내용 한번 엮어놓고 말한다. 이 경우 주거 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설명 놓치면 안 돼요. 놓쳐가지고 또 다른 말 해야 되고 제대로 정리해야 되니까. 주택법 얼마 안 돼.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잘 설명드려야 돼. 제가 설명할 때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여기에서 나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지금 국민주택의 정의를 하는데요. 이 국민주택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국민주택은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요 이하를 말합니다. 물론 시골이다 100제곱미터까지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잠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걸 국민주택 규모라 그럽니다. 국민주택 규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이거거든요. 이 말 빠지면 틀려. 가장 흔하게 취재되는 게 주택법률상 국민주택이라 하면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라고 나와요. 이래 나오면 틀린다고. 이건 국민주택 규모를 뜻하는 거지 국민주택의 정의가 아니야. 그러면 국민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국민주택 규모는 말이죠. 단독이 됐든지 공동주택이 됐든지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은 동일한 거야. 단독일 때는 100제곱미터고 국민주택 규모로 하면 공동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일이 나오면 또 틀린다고. 내용 정리돼요? 단독이 됐든지 공동이 됐든지 똑같습니다. 이게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은. 자, 하나 더 잘 봐요. 국민주택 정의는 이게 빠져버리면 틀린다고.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 나 쓰는 시간 드려. 쓰는 시간. 내가 중요한 건 설명 같이 듣자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주택도시기금이라는 말이 지금 원래 뭐였냐면 국민주택기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말이 이게 삭제되어지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이유가 있겠지. 바뀐 이유가 있겠죠. 자, 국민주택기금은 말이죠. 국민주택 건설 및 개량하는 그런 용도로만 써야 돼요. 국민주택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이 모여지다 보니까 운용을 해서 불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래서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이제 국민주택기금을 이 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립니다. 막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원래 수익 창출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좀 용도를 좀 넓혔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 용어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왜 용어로 바뀌었는지? 자, 좋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주택도시기금이다. 이걸로 이용합니다. 이걸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합니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이라 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이 돈으로 지어야 돼요. 이 돈으로 리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이 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 규모로 지어야 됩니다. 물론 시골은 100제곱미터가 되어지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골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까지 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공사입니다. LH공사예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요 자금을 지원받아서 요 규모로 지었어요. 뭐에 해당이 되어진다? 국민주택. 옳지. 이해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현대건설입니다. 민간건설 사업 주체예요. 현대건설회사가 자, 이걸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 규모로 지었어요.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그렇지,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야. 됐어요? 정리됐죠? 됐다. 자, 그러면 밑에 가겠습니다. 국민주택 등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주택 등 들어갑니다. 주택 등 들어가요. 국민주택 등 봐요. 잠깐만. 익히 전에
국민주택 등 하면은 국민주택이 들어가 포함되겠어, 안 되겠어? 포함되겠지. 어제 네 친구들 누구 왔냐? 철수하고 등등이 왔는데, 그러면 철수 왔다는 얘기지. 철수 빠져버려? 적절한 뭐 이해가 아니지. 들어가야 된다. 자, 국민주택 등 하면 국민주택 기타 등등 해서 국민주택이 들어가야 돼요. 잘 봐요. 국민주택이 들어갑니다. 국민주택 등이 들어가요.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걸 제가 공공사업주체를 국지한지라고 할 거예요. 일단 저거 따라서 해요. 국지한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사업주체, 국지한지가 건설하는 주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방 신도시처럼 택지개발지구에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택지 안에 임대주택입니다. 공공택지 안에 임대주택, 공공택지 임대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불땅지구, 공공택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대주택, 공공택지에 짓고 있는 임대주택은, 요거 물론 전용면적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85제곱미터, 요 이하로 되어지면서. 공공택지 안에 짓는 임대주택은 일단 국민주택 등으로 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선, 요 내용만, 요것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요것만. 잠깐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LH공사가, 다시 봐요. 정리합니다. LH공사가 주택 도시규모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 규모로 짓게 됐어. 뭐요?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입니다. 자, 현대건설입니다. 민간건설 사업주체인 현대건설이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 규모로 짓게 됐어요. 뭐에 해당이 된다? 민영주택 아니고 국민주택이죠. 잘 봐요. 됐어요. 그러면 LH공사가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는데 이 자금을 지원을 안 받았어. LH공사 자본력으로 지었단 말이야. 이 규모로 짓게 돼요.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그렇지. 국민주택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영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등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야. 이해가? 그런 내용이야.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먼저 보고 국민주택 등 이해만 해요. 자, 국민주택 등이란 내용은 딱 엮고 세 가지를 한번 뽑아내겠습니다. 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밑줄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밑줄 밑에 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세 번째 줄 지방공사 밑줄고요. 국지한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밑에다가 동그라미 2번. 자, 이자가 건설한 주택,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요 표현 나옵니다. 공공택지의 밑줄 두 줄. 동그라미 3번이라고 써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임대하는 주택 밑줄 두 줄. 자, 공공택지에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잠깐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 들어가요. 국민주택 등 하면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워서 뭐하게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이해는 해야 돼요. 만약 지문으로 뜨더라도 맞출 수는 있어야 되니까.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등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국지한지가 건설한 주택. 그 다음에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영아파트가 불당단지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공공택지예요. 이따 공공택지가 뭐냐 이따 할 겁니다. 뒤에 나와요. 따라서 거기에는 국민주택 등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부영아파트가 자기 땅에서 아파트를 갖다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민영아파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민영주택 네모였고 별표치. 민영주택 네모였고 별표치입니다. 민영주택이란 네모였고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밑줄 긋고. 자, 잠깐만. 잠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보고 대답합니다. 뭔가 X인가 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내가 이 주택법은 한 번 딱 하면 끝난다니까. 뭐 두 번, 세 번 뭐 들을 것도 없어. 설명. 제대로만 이해하면 끝나죠.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떴어요. 보고 대답해요.
주택법령상 민영주택이라 하면 현대건설처럼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이 지문이 뜬 거야. 다시 가. 주택법령상 민영주택이라 하면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OX. OX. X죠? O 없어? O 없지? X지. 왜 X야? 이대로 떠야 되는 거야. 이대로 떠야지. 이대로 떠야 맞는 거야.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떠야지.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현대건설처럼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면 틀려버린다니까. 내용 이해 가요? 찝찝해한다. 봐봐. 민간건설 사업주체인 현대건설도 잘 봐요.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걸로 지켜주면 국민주택이라니까. 민영주택이 아니고. 따라서 민간건설 사업주체도 국민주택을 이렇게 건설한다니까. 그래서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한다 하면 틀린단 말이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용 이해 가죠? 나 두 번 다시 설명 안 해. 이렇게 자세히 하는데. 이대로 떠야 돼. 이대로. 이거 제외하고 이 세 가지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딱 뜨는 거야. 내용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죠. 네모 딱 엮고 별표 치고.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별표 치는 건 무조건 시험 문제로 연결이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네모였고 300세대 미만입니다. 밑줄 긋고. 이게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이게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강화된 게 아니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밑줄 두 줄 거예요. 자,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야. 이해가? 규모가 아니, 규모야,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야, 국민주택이야. 규모지. 그 말 이해 가요? 그러면 요거 자금 지원받는 것과는 관련 없고 이 규모로만 건설이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나는 전용면적 예를 들어서 120제곱미터인 전용면적 120제곱미터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OX.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85제곱미터 이하로 나와야 된다. 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로 열고 끝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로 열고 도시지역 내에만 건설된다라고 써놓습니다. 밑에 나오긴 해요. 그래도 한번 다시 써놓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옆에다가 도시지역 내에만 건설된다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관리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내용 이해 가요? 반드시 도시지역 내에만 건설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라고 나와 있느냐? 밑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국토기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나와요? 도시지역에 네모 딱 엮고 이거예요. 도시지역. 자, 다른 거 읽을 거 없고 제일 끝에 네 번째 줄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밑줄 거예요. 찾았나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만 짓는다? 옳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만 짓는다?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업번에 단지형 연립주택 밑줄 두 줄. 자, 넘어가요. 니은번에 보면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밑줄 두 줄.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에 원룸형 주택 나오죠? 밑줄 두 줄 거예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 가지입니다. 자, 뭐가 있고? 단지형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원룸형 주택이 있다. 원룸형 주택이 있다. 잘 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보고 대답해요. 쓰는 시간 드린다니까. 쓰는 열정을 보면 새벽 3시까지 공부할 것 같아. 정말. 자, 봐요.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떴어요. 온과 X가 봐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률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원룸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OX. X. 그래서 여기에 단지라는 말이 붙으면 안 돼요. 원룸형 주택은 단지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꼭 잡아야 돼. 원룸형 주택은 단지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꼭 잡아야 됩니다. 자, 잠깐만.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유형을 뜻하는 거야.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유형을 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유형의 주택이다 해서.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은 뭐냐면 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유형이 주택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요. 도시형 생활주택. 형. 도시형 생활주택. 형. 자, 안 보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 가지 시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형 세 가지 시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옳지. 자, 그런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단지를 이룬다 하는 표현이 주택법에서 규율되고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래 연립주택은 4계층 이하죠. 이것도 4계층 이하지. 그런데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주택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건축법상 이 연립과 다세대는 반드시 4계층 이하만 되지만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층까지도 건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주택법에서만 나옵니다. 자, 한번 체킹만 하고 중요하진 않아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31쪽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자,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밑줄 한번 그어요. 왜 제외되는지 알겠어요? 예, 단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다만 동글배기 치고 건축위원회 심의 밑줄 긋고 이걸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5층까지 밑줄 한번 그어놓고 원래 건축법령상 이 연립주택이라 하면 4계층 이하를 얘기하죠. 자, 그러나 5층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건축법에 나온다, 주택법에 나온다? 예, 주택법에 나온다. 넘어가요. 732쪽 갑니다. 자, 732쪽에 재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나오죠? 자, 밑줄 긋습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밑줄 긋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원룸형 주택 제외한 주택 밑줄 그어요. 내용 이해가요? 단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에 동그라미 쳐보고 바로 밑에 줄 건축위원회 심의 밑줄 한번 그어요. 자, 이것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밑줄 긋습니다.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 것은 주택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자, 디귿법 원룸형 주택. 자, 요건 네모 한번 엮어놓고 별표 칩니다. 원룸형 주택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고 있는 파트요. 원룸형 주택. 자,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밑줄 그어놓고 A, B, C, D 묶어 놓습니다. 자, 모두 갖춰야 함 써놓습니다. A, B, C, D 묶어놓고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요. 그래야 원룸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다음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게 바로 원룸형 주택입니다. 자, 원룸형 주택 보겠습니다. A번 갑니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방이 있어야 되죠.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밥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치돼야 됩니다. 자, 밑줄만 그어요. 자, B번 가지고 시험 문제 꼽니다. B번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밑줄 두 줄 별표. 자,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하냐,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하냐. 아까 뭐가 설치돼야 될 것? 욕실하고 부엌이죠. 그런데 제외하는 것은 뭘 제외한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이렇게 되죠. 부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동그라미 치고요.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지죠. 자, 30제곱미터 동그라미 치고 두 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제 설명 이제 그만. 제 설명 잘 들어요. 나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건 첫순환에 있으면 이거 시험문이 나오는 거 이거 첫순환에서만 자세히 하고 이순환째는 그냥 읽어가면서 해. 다른 것도 지금 나갈 게 많으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나가는 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2번밖에 없다. 그리고 시험장 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원룸형 주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원룸형 주택은 말이죠. 원룸형이 무슨 뜻이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원룸형은 원스페이스를 얘기합니다. 원래 원스페이스. 자, 원룸은 원스페이스를 얘기해. 하나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강의 실처럼 하나의 공간으로 툭 트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의 공간을 뭐라 그런다? 원룸형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원룸형이 자 여기서 이제 뭐 301호, 302호, 301호, 302호 좀 어디 많이 듣던 얘기네. 그렇다고 치고 303호, 303호라고 해보고 또 하다가 또 예를 들어서 301호, 302호야. 잘들 해봐. 뭐 이런 것들. 자, 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복도가 있어. 복도가 있으면 원룸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을 딱 열잖아요. 문을 딱 열었을 때 이게 하나의 공간으로 턱 트여 있어야 이게 바로 원룸형 주택입니다. 이해 가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룸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욕실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욕실이 있어야 되고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부엌이 있어야 되는데 부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원스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원룸이기 때문에 하나에 툭 터버려야 되는데 밥을 여기에 먹다가 말이죠. 여기서 목욕하다 보니까 비누 거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칸막이는 어디만 돼야 되냐면 욕실만을 제외하고서는 하나의 공간을 원스페이스로 트자 이렇게 된 거야. 욕실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실만 칸막이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원스페이스로 탁 트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던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그해 법조문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됩니다. 지금이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이게 중앙집중 난방방식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으로서 보일러가 필요가 없어요. 컨트롤기만 있으면 됩니다. 난방하겠다 안 하겠다 위치만 딱 맞춰놓고 가면 되는데 어디 원룸이 그런 원룸만 있냐 이거야. 전부 다 개별 난방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원룸이. 그래요 안 그래요? 기름 보일러 떼고 가스 보일러 떼고 이렇게.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가 있어야 돼. 한 대 한 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귀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하게 돼요. 보일러를 설치했어도 이 조문은 없었어요. 욕실만 제외하고 원스페이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의 공간으로 툭 틀 것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의제기가 들어간 거야. 보일러가 말이지. 우리 보일러는 참 다 이렇게 가스 뭐 무슨 뭐 기름 보일러 떼다 보니까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이 시큼해져 버리고 그런데 건강상 좋지도 않고 하는데 창문도 못 열어놓고 겨울철에 추워 죽겠는데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 유방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칸막이 해버리면 유방 건축물입니다. 원스페이스로 해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법을 다시 개정하게 만들어. 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욕실하고 뭐는 제외하냐면 보일러실만큼은 칸막이를 해라 하는 취지야.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나머지를 툭 터버려야 돼요. 원스페이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욕실과 부엌을 제외한 이렇게 뜰 거예요. 이리 뜨면 틀린다고. 이 욕 보이면 안 되니까 보일러실이라고. 욕 보이면 안 되니까 욕실과 보일러실이야. 욕 보이면 안 되니까 부엌이야 보일러실이야. 보일러실을 제외한 이렇게 되는 거야. 욕 보이면 안 되니까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원스페이스로 만들어줘야 돼. 쭉 이렇게 만든다고. 그 다음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잘 봐요. 법이 그 다음 문제가 또 어떻게 개정되냐면 원스페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룸형 주택은 말이죠. 한 사람만 사는 게 또 아니야.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도 있어요. 또는 원룸형 주택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걔네들을 위해서 이 공부방을 마련해 줘야 되겠는데 공부방까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뭐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좀 이 베니다판이라도 쳐가지고 경량 칸막이라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원룸형 주택의 포인트는 뭐냐면 욕 보이면 안 되니까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원스페이스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쭉 경량 칸막이를 해버리면 유방 건축물이 돼버리는 거야 또. 그래서 이의제기 들어가는 거야. 우리 집은 학생이고 또는 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원룸에서 이게 한 사람만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한 가정이 전부 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칸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의제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해서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나오는데 이게 전용면적이 얼마가 될 때 그러냐면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두 개의 공간을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뜹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원룸형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두 개의 공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시험 문제 이 지문이 떴어요.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경우야.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없고 원룸형 주택이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을 할 수 있다. OX. 맞지?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두 개의 공간을 할 수 있으니까 20제곱미터는 안 되지만 40제곱미터인 원룸은 된단 말이야. 이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 형태로 떴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 내용이 만들어져. 법이 처음 원룸형 주택이 나오고 나서 2년 후에 두 개 공간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첨가가 되어집니다. 부가가 되어져요. 그전에는 없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C번 들어가겠습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네모에 꽂아놓고 별표 쳐야 돼요.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네모에 꽂고 별표 쳤어요. 자, 잠깐만. 이게 원룸형 주택의 규모인데요. 원룸형 주택의 규모인데, 잠깐. 원룸형 주택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14제곱미터 이상,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50제곱미터 이하. 잠깐. 자, 시험 문제가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원룸형 주택이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인 원룸형 주택도 있을 수 있다. OX. 그렇지. 이 규모만 있다고. 원룸형 주택은 60제곱미터인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85제곱미터에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원룸에서 살고 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잠깐이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14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12제곱미터 이상이었어요.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이게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였을 때 이때 위우기가 좋았어요. 어떻게 위었냐면 12달에 50만 원 해서 규모를 위었다고. 12달에 50만 원. 근데 2년 후에 법이 바뀝니다.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로 바뀌어요. 이제 어떻게 위해야 돼? 14달에 50만 원 합시다. 제가 12달에 50만 원 했었으니까. 자, 따르세요. 원룸형 주택은 14달에 5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한 4만 원 정도 내나? 4만 원도 안 내지? 자, 원룸형 주택은 14달에 50만 원. 14달에 50만 원 무슨 뜻이야?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야? 여기까지죠. 원룸형 주택 규모가 되는데 잠깐만. 왜 12제곱미터에서 14제곱미터로 바뀌었느냐 하는 거야?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12달에 50만 원이었는데 이제 14달에 50만 원으로 바뀌었어. 바뀐 이유가 뭐냐면 12제곱미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3m, 4m죠? 3, 4, 10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 방이 어떤 방이야? 3m, 4m 방이 모텔룸하고 똑같아, 크기가. 모텔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만든 게 원룸형 주택의 규모야. 14제곱미터 이상 이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부엌 공간만큼은 일단 확보를 하자. 모텔 규모에다가. 부엌 공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2제곱미터지? 2제곱미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m, 이게 2m라고. 그러니까 2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부엌 공간이라고 이게. 내용 돼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건축 제한 들어갑니다. 네모였고 별표 치고. 자, 여기에서 아예 위협부려야지. 정리를 해야지.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외워야지 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건축 제한. 하나의 건축물에는 네모였고
건축제한 별표 쳤어요? 네. 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자, 두 번째 줄에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밑줄. 다음의 경우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억년 묶어요. 기억년 묶어놓고 자 다시 별표 쳐놓고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써놓는 게 낫겠네.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자 위에서는 없다가 두 가지가 나오고 함께 건축할 수 있다가 몇 가지? 두 가지 나오죠. 자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요건 건축할 수 있다. 자, 니은번 갑니다. 국토기 법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땅값 비싼 곳 이렇게 써놔야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바로 서울의 어떤 지역이냐? 지하철 역세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하철 역세권. 땅값 비싼 곳 써놓고 가로 열고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써요. 100% 준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하철 역세권 이렇게 써놨어요. 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땅값 비싼 곳, 지하철 역세권에서 자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정리할 거야. 나 이거 여기에서 정리해서 집에 가야지. 뭔 말인지 또 설명 딱 한번 제대로 나갈 거니까 나 이렇게 자세히 안 해요. 다음에 할 것도 많은데 지금 민법 5배 분량 공법이 법조문을 보면 2000조문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약 254조문 정도. 그 다음에 뭐 판례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얼마 되지도 않아. 민법 다 우리가 시험 범위 아니잖아. 민법 104조 103조인가? 반사이질서 법률행위부터 나오잖아요. 거기가 시험 범위야. 거기서부터 뭐 제일 끝에 친족 상속변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도 않고 우리 공법은 다 해당되죠. 자 봐요. 자 지금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정리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외워야 됩니다. 놓치면 나 못 이운다는 걸 내가 얘기하니까.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가 나오냐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입니다. 그 밖의 주택이 있죠. 다시 말해서 기타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주택하고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건축 기준 적용받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족수가 막 늘어남에 따라서 2007년,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1, 2인 가족수가 막 늘어나죠. 그래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 기준을 완화시켰어요. 완화시켜가지고 주차장이 없어도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1, 2인 가족수가 늘어나가지고 집값 막 뛰는데 소형평수 막 공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그때 당시에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이죠. 2%로 장기 융자를 해줬다니까. 이게 정부에서 빌려줬다니까. 발빠르게 대처한 사람들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 막차 탄 사람들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조금 허덕이고 있지. 2%라면 1억 빌려봤자 얼마 정도? 한 14만 원 되나요? 13만 원 되나요? 한 달에? 그건 장판 밑에 넣어놔도 괜찮은 거야. 그럼 무조건 빌려야 돼요. 공인중개사 실무에 나갔을 때 그 정책 흐름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이걸 내가 빌릴 건가 말 건가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실 분은 투자해야 돼. 그래 돈이 된다니까. 맨날 전화가 왜 뭐야 끊겼나 전화 좀 한번 해봐. 왜 안 와? 하고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그럼 무조건 빌려야지.
2%라면. 그래서 이게 기준 자체가 달라요. 적용받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 없어도 되고 주차장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같이 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지를 이루고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를 이루고 있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죠. 다세대주택이 뭐하고 함께 건축할 수 없냐면 원룸형 주택과 건축할 수 없어요. 이 말 이해 가요? 네. 단지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형 연립과 원룸 안 된다.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룸은 단지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안 되는데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틀린 문장에서 이건 된다 그러고 밑에 되는 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출제된다니까. 자, 그러면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되는 게 이 원룸형 주택하고 자, 그 밖의 주택입니다. 그 밖의 주택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는 또 가능해요. 잘 봐야 돼. 자, 건축 기준 각각의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적용받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잘 봅니다.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자,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원래. 그 밖의 주택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적용받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한 세대만큼은 가능하다. 이 표현이 나와. 이게 왜 나오느냐 하는 거야. 원래 이 조문이 없었어요. 이 법조문이 없었다고. 근데 왜 이 법조문이 생기냐면 잘 봐요. 설명 잘 듣고 이해해야지. 나 이해 안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천안에 쌍용동에 단독주택단지에 단독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딱 지어요. 누가? 갑이. 갑은 어디에 살아? 서초동에 살아. 서초구에 산다고. 이렇게. 돈 많은 자야. 건물도 많고 전국적으로. 근데 이거 원룸을 짓는다고 원룸 16세대를 지어서 원룸을 지어가지고 원룸형 주택을 지어요. 16세대를 지어서 월세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 600 드는 거야. 짭짤해 수입이. 근데 올겨울 너무 추워가지고 말이죠. 이게 상하수도가 전부 다 동파돼 버린 거야. 이것 좀 빨리 교체해달라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어. 그러더니 뭐야 경칩 지나고 내일 모레 경칩 지나가니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수리해준다고. 그전에 전부 다 그냥 이 전기장판만 깔고 살았지. 이거 뭐가 되어버리냐 이거야. 관리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잘 봐요. 원룸형 주택이라는 것은 규모 14달에 50만 원입니다.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거야. 전부 다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다 보니까 도인은 서초구에 살고 있는 이 갑이라는 이 집주인이 여기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집주인이 직접 살면서 관리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한 세대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는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게 주인집을 뜻하는 말이며 이거 하나만큼은 얼마로 즉 50제곱미터를 넘어지는 200제곱미터를 짓겠다. 이러면 주인이 살 수 있잖아. 내용 이해 가요? 그걸 뜻합니다. 이걸 뜻한다. 주인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를 뜻하는 말이다? 옳지. 주인집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관리를 갖다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채만큼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원래 없었어요. 처음에는. 자, 원룸형 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이에요. 원룸형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는 함께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봐요, 여기. 원룸형 주택이 단지를 이루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이것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는 함께 안 돼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왜가 중요한 거래. 왜의 주택하고는 함께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잠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땅값 비싼 곳 그랬지. 땅값 비싼 곳이니까 서울에 어떤 걸 얘기한다? 그렇지. 역세권. 100%입니다. 역세권 하면은 준주거 지역 아니면 중심 상업지역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 아니면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이런 데에 있어요. 전부 상업지역이 걸립니다.
준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땅값 비싼 곳, 역세권을 뜻합니다. 전철 역세권을 뜻해. 여기에서는 이 원룸형 주택과 이 도시형 생활주택 외우주택이에요.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역세권에 가면 이런 형태로 많이 공급을 해요. 봐요. 1층에서 5층까지 원룸형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 이 말이 나와. 그 다음에 6층에서부터 시작해서 20층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공급하는 거 봤어요? 아마 여기 펜타포트 옆에도 분양할 건데 이렇게 공급할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들어온다. 이게 들어온다. 펜타포트 옆에 이런 건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분양할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걸 외우기가 힘드니까 아예 머릿속에 저하고 같이 따라서 해야 돼요. 잘 봐요. 이렇게 갈 겁니다. 잘 봐요.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형 세 가지지. 단지형 연립이 이게 큰형이고 이게 단지형 다세대가 둘째형 작은 형이야. 그 다음에 이게 늦둥이 막내야. 늦둥이 막내가 버릇이 없는 거지. 잘 봐요. 그래서 큰형 작은형인 형들이 막내하고 안 놀아준다. 잡아야 돼. 막내하고 안 놀아준다. 다시 한번 형들이 막내하고 논다 안 논다. 늦둥이 막내하고 안 놀아준다. 꼭 잡아야 돼. 왜 안 놀아주느냐. 버릇이 없어요. 늦둥이라. 도끼를 가지고 노니까 그래. 도끼. 기타주택. 도끼.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주택. 도끼를 가지고 노니까 안 된다. 다시 가요. 자, 형들이 막내하고 논다 안 논다. 안 놀아준다. 막내가 뭐를 가지고 노니까? 도끼를 가지고 노니까. 도끼를. 자, 그래서 이 막내가 안 놀아주니까 가출을 합니다. 잘 들어야 돼. 가출을 해. 그래서 막내가 가출을 하는데 반드시 막내가 기준이에요. 원룸형 주택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앞에 쓰면 절대 안 돼요. 막내가 가출을 했으니까 막내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막내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 막내가 가출을 했어. 그래 찾아보니까 어디 가서 놀고 있어? 그렇지, 주인집 가서 놀고 있어. 막내가 어디서 놀고 있어? 주인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없어져서 막내를 찾으러 가니까 막내 가출해서 또 노는 거 보니까 주인집 가니까 주인집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전철역 가가지고 서울에서 전철역 가가지고 빨리 막내 찾으러 전철을 타려고 그랬지. 타고 가려고 하니까 막내가 형들이 안 놀아주니까 형들이 안 노니까 외우주택이니까 형 친구로 해석하겠습니다. 형 친구들과 놀고 있다. 이렇게 갈 거야. 역세권에서 누구하고 놀고 있어? 막내가 형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형이 안 놀아주니까. 형 친구들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외우주택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형들이 막내하고 놀아줘? 안 놀아줘? 안 놀아줘. 막내가 뭐를 가지고 노니까? 도끼를 가지고 노니까 안 놀아준다. 그래서 막내 가출합니다. 되는 경우에요. 가출했죠. 가서 보니까 막내가 어디서 놀고 있다? 주인집에서 놀고 있다. 한 세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집 가서 찾아보니까 그 다음날 또 없어? 그래서 전철역세권에 갔지. 전철 타고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막내가 누구하고 놀고 있어? 형이 안 놀아주니까 형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 아, 이거 외우는 방식 대단한 거야. 이거 참고로 외우는 방식은 말이죠. 제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뭐 공법 강사 누구 뭐 강의를 듣고 제가 뭐 만들어 온 것도 한 것도 없어요. 제가 다 만들었다. 제가. 환상적이다. 나도 깜짝 놀라요. 지금 다시 만들라면 이거 못 만들어요. 어떻게 어떤 영험을 받아서 내가 이거 했나. 신기가 있지 않았나. 만 대단합니다. 만들어낸 거 보면은. 앞으로 보면은 뭐 앞으로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깜짝 놀라. 내가 왜 저런 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대단한 신기가 아니면 안 돼. 자,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주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네모였고 시험 1순위입니다. 별표 치고. 요것도. 요게 만들어진 게 이제 만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러면서 이게 시험 문제가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잡아주셔야 돼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취지를. 그리고 포인트만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뭐냐 하면
2008년, 2008년도 여기를 갖다가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2008년도는 세계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뭐 리먼 브러더스 부도 사태 났었죠. 리먼 브러더스다 해가지고 거기 그 사건을 위해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이런 때예요. 한참 주택 경기 올라가지고 거기서부터 꺼지기 시작했잖아요. 엄청 꺼져버렸습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의 요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막 주택 가격 하락하고 했었죠. 고전에는 상당히 잘 되다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1인 가족 수가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소형 주택만 인기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대형 주택은 전혀 분양이 안 되어집니다. 미분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준주택이라든지 1인 가족 수가 늘어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런 용어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 평수들은 아예 분양이 안 돼요. 근데 대형 평수가 분양이 안 되면 소형 평수만 갖다 내다 분양하면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소셜 믹스라고 해서 각계각층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원활하게 하나의 이 사회의 사회적 구성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 조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다 하면 임대주택도 있고 대형 평수도 있고 거기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계층이 살아가져야 가장 이상적인 그게 사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소형주택만 공급하면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대형주택도 같이 공급을 들어가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형주택을 공급하는데 대형주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60평 아파트를 공급하자 이 말이죠. 근데 60평 아파트를 그대로 공급해버리면 이게 미분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경량 칸막이를 쳐놓고 부모 세대나 이 자식 세대가 함께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런 아파트를 공급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갖다가 법이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최초로 공급한 게요. 우리 신설동, 제기동 이 사이에 가면 서울에 용두 4구역 롯데캐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두 4구역. 이 롯데캐슬이 재작년 딱 2년 됐는데요. 거의 입주 단계에 다 왔겠네요. 거기에서 롯데캐슬이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했어요. 절찬리의 공급을 갖다가 마쳤습니다. 이게 분양 신청을 갖다가 아주 수십 대 1의 분양 신청이 있어가지고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던 이런 공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에서는 지금 이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나요? 공급되는 거 있었어요? 지방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요 공급하면 인기 많아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두 세대가 여기서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은 하나만 인정돼요. 이게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도 주거 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공급하는 것이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해야 된다. 이 내용이 이제 제가 별표를 치자할 거예요. 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네모였고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자 밑줄 그어요.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밑줄 그었습니다.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밑줄 두 줄 그어요. 별표 칩니다. 자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밑줄 두 줄 그어 놓습니다. 별표 치고 자 구분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분 소유권 하나만 인정되는 거야. 한 세대. 자 주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하는데요. 자 1번 건설기준의 네모였고 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해서 기억번을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가까이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에 대해서 밑줄 그어요.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밑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룸형 주택에서는 욕실하고 뭐가 설치돼야 된다 그랬어요? 부엌이죠. 부엌이죠. 에이 보일러실은 제외한다는 말이고 설치해야 되는 의무적 설치하는 건 거기 봐봐 A번이지. 욕실과 부엌 반드시 설치해야 돼.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게 주택이 돼야 되니까 없으면 안 된다고. 징그럽게 지금 1시간도 안 끝났는데 이것만 하고 좀 쉬자고. 불만이 있어서 그런가.
욕실, 부엌과 현관 설치하자 이렇게 나오지 부엌에다가 현관 하나 더 있지? 그런데 원룸에는 현관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래도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 이런 주택은. 근데 원룸은 열악하잖아요 좀. 근데 현관까지는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니은번 잡아야 돼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가까이 공간은 주거 전용면적 밑줄 그어요 14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오른쪽 위에. 자, 그러면 잠깐 원룸형 주택은 지금 14달에 얼마? 50만 원. 근데 여기에 14달에 50만 원 해버리면 안 돼? 여기는 이제 상한치가 없습니다. 상한치가 없고 적어도 최소한 뭐 최소 규모만 규례해놓고 있죠. 14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하면 틀리는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거 잡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밑줄 그어요.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해야지. 자, 자식 세대가 이제 나가게 이렇게 되면 이걸 툭 터버려가지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야 되지. 시험 문제는 통합 사용할 수 없도록 나온다고 이러면 틀리지 또. 없도록 나오면 틀리죠. 자, 있도록 세대가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건 밑줄 그어놓고 경량구조야 내력벽이야. 할 수 없도록 내력벽을 설치할 걸 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또. 툭 터버릴 수 있도록 경량구조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리을 미음번 딱 묶어요. 리을 미음 묶어가지고 3분의 1 이내로 공급이라고 써놔요. 900세대다 하면 300세대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전체 주택단지 전체 900세대 다 공급할 수 있다 하면 두 세대씩 공급해버리면 그럼 뭐 1800세대지.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나 더 확충해야 되는데 초등학교가 하나가 더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기반시설 확충 때문에 3분의 1 이내로 규모를 갖다가 제한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리을본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 밑줄 그어요. 공동주택 전체 호수가 900세대다 이렇게 되면 300세대인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3분의 1 동그라미 칩니다. 3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3분의 1. 이걸 2분의 1로 고칠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미음번 갑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가까이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 밑줄 그어요. 3분의 1 동그라미 칩니다. 2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3분의 1을 넘지 아니한다 까지만 잡아갑니다. 그 정도까지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준주택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